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수학2 시간 됐는데, 여러분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화면 녹화로 여러분들 찍도록 할게요. 이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파트가 있으면은 또 이렇게 활용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까지만 이렇게 화면 녹화된 거 잘 이렇게 봐주길 바랄게요. 오늘까지 들으면 이제 또 좀 이따가 다음 주나 돼야 수학2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까지 배운 내용들 잘 이렇게 복습해 놓고 까먹지 않게끔 이렇게 틈틈이 좀 이렇게 하루에 몇 개씩이라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세워보고 그거에 대한 함수 그래프 그려보고 그걸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연습들 해주길 바랄게요. 오늘 배울 내용도 방정식에 대한 부분이요. 우리가 선생님이 오늘까지 방정식, 부등식까지 다 나갈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 해서 방정식을 나갈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렇게 부등식 나갈 건데 방정식에서 우리가 활용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방정식을 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fx는 0의 꼴 그런 꼴일 때 한쪽으로 다 몰려서 이렇게 x에 대한 식이 한쪽으로 몰려있고 한쪽은 0이 돼 있을 때 우리가 그 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막 이런 식으로 fx가 y는 fx가 그려지면은 이때 fx는 0이라는 것의 근,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가 어디 위치하느냐? 바로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x축과 만나는 지점에서 얘가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이 알파, 베타, 감마가 바로 얘의 해다. fx는 0의 해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왜 그랬는지까지 혹시 기억할까요? 여기까지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 그래프에서 볼 때 알파를 넣어보는 거예요. 알파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f 알파가 되는데 그때의 y값 보니까 여기죠. f 알파가 바로 0이기 때문에 이 지점이니까 f 알파가 0이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x의 자리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는 알파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의 해를 찾기 위해 그래프를 그려보고 이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했고 이 그래프에서 거꾸로 이 방정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낼 수 있겠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연습 잘 해놔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마쳤었죠. 자, 오늘은 조금 다른 식으로 자, 방정식은 항상 이렇게 어떤 식의 0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바로 이렇게 좌우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x제곱은 2x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등호를 중심으로 양옆에 둘 다 0이 아닌 식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이런 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얘가 좋은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그래프 따로 그렸을 때 우리가 편하게 그려진다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런 그래프의 해석이 좀 유용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우리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래프를 이용하여 방정식 fx는 gx의 실근을 조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무엇이냐? 여기부터 한번 채워볼게요. 자, 첫 번째는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두 함수 그래프를 일단 그려보고 교점이 발생할 텐데 그 교점의 x좌표가 바로 그 해가 되겠다. fx는 gx라는 이 식의 해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방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방식도 있어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어제 했던 거 fx는 0 한쪽이 0인 꼴을 우리가 이용하는 건데 바로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y는 fx 빼기 gx라는 그런 식과 x축 이렇게 우리가 원래 fx는 0이라고 할 때 이 방정식의 근을 그냥 y는 fx 그려보고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조사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gx를 한쪽으로 이항시켜서 fx 빼기 gx라는 함수를 새롭게 만들고
이것과 x축과의 교점을 얘기하면은 fx-gx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우리가 여기서 fx는 gx와 같은 식이다. 그래서 그 해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근데 사실 이것도 배웠어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이것도 배운 내용인데, 자, 2차 함수랑 1차 함수 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봤잖아요. x제곱은 2x. 자, 이런 식을 세웠을 때 이 방정식의 교점을 어떻게 조사하느냐? 바로 왼쪽에 x제곱이라는 방정식이 있으니까 x제곱 이렇게 그려놓고, 오른쪽에 2x가 있으니까 y는 2x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의 교점 이때와 이때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해서 이때 x좌표 여기와 여기를 여러분들 조사함으로써, 여기가 원래 2가 될 텐데 0과 2를 이렇게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근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으면은 이걸 잘 떠올리면은 얘는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될 거고, 그게 떠올려지지 않더라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면 좋겠어요. 그럼 같이 한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제를 직접 한번 살펴보면서, 예제가 마땅치 않네요. 그냥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이유, 왜 얘는 이렇게 조사하면 될까요? 자, fx와 gx를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fx가 이렇게 그려지고 gx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얘가 y는 gx, 그리고 여기 꼬불꼬불한 게 y는 fx, 이렇게 우리가 그렸다라고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gx와 fx가 같아지는 그 교점 한번 우리가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이 지점과 이 지점이 일단 있겠죠. 자, 그럼 이 지점에서 x값을 알파, 이 지점에서 x값을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때 알파를 먼저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냐? 우리가 지금 함수값을 구하면은 이 알파 값을 넣은 그 값이 나오니까 그 함수 값을 한번 해볼게요. 알파를 그대로 함수에다 넣어서. 자, 그러면 f알파는 어디 위치하죠? 자, fx는 이 그래프였는데 fx는 이 알파가 여기 있으니까 fx는 여기에, 어, 여기가 바로 f알파가 되겠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g알파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gx는 이 그래프였으니까 여기서 알파를 대입하면은 여기가, 이 지점이 바로 g알파다 이거죠. 자, 근데 이 지점에서 이렇게 f알파도 가고 g알파도 가니까, 왜냐? 교점이니까 이 한 점에서 내린 y축의 y좌표는 동일하겠죠. 그러니까 f알파와 g알파는 같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fx는 gx를 만족시키는 그 x의 값이 알파를 넣으면 되는구나 라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를 넣으면 이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x는 알파가 하나의 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타를 넣었을 때 이 지점이 바로 f 베타이면서, 이 값이 f 베타이면서 g 베타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타를 넣으면, 이 x 대신에 베타를 이렇게 바꿔 끼워 넣으면 이 식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는 베타 역시 여기 그냥 베타를 끼워 넣으면 이 식이 성립하니까 해가 되는구나. 그래서 두 개의 해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구나, 조사할 수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교점을 찾아서 우리가 지금 뭘 했어요? x좌표를 구했죠. 왜냐? x값이 우리가 궁금한 해니까. x값이 궁금한 해니까 x좌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x축에 내려서 x값이 뭐 알파 베타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fx는 gx의 해가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 흐름대로, 그 원리대로 여러분들 잘 이해하고 이렇게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이걸 응용해서 예제 1번부터 예제 3번까지 한번 풀어볼 건데, 예제 1번 자, 지금 방정식 x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9x 빼기 a는 0이라는 그런 식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근데 얘가 뭐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 조사하라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게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는 그런 문제예요. 자, 지금 일단 이 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뭐 x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9x까지 뭐 괜찮다 치는데 빼기 a가 붙어 있어요. 근데 a는 우리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수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는 그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애매한 애들은 다 옆으로 넘겨놓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x세제곱 빼기 6x제곱 더하기 9x는 마이너스 a 넘기면은 그냥 a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여기 따로 생각하자 이거죠. 여기서 얘를 y는 그리고 y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아까 했던 대로 이 fx와 gx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fx 따로 gx 따로 그래프 그려서 그 교점을 구했던 것처럼 얘도 그렇게 한번 보자 이거예요. 왜냐? 이 방정식의 실근을 조사하려는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fx라고 해보고 얘를 gx라고 해보면 뭐 gx라고 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래서 fx를 이렇게 놓으면은 f'x는 몇일까요? 우리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3x제곱 빼기 12x 더하기 9. 자, 얘 약분까지 해볼게요. 3의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이라고 묶어줄 수 있으니까 얘는 3의 x 빼기 1 그리고 x 빼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f'x가 0이 되는 지점은 어디죠? 1과 3이겠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증간표 그려보도록 할게요. x와 f'x 그리고 fx 이렇게 되고 1과 3에서 그 구간이 나뉘게 되고 여기서 0이고 자, 얘는 지금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1과 3 두 개 근을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양쪽 끝에서 위쪽이니까 플러스, 그리고 가운데서는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꼴로 우리가 그려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일 때 함수값 여기에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fx가 이 식이니까 1을 넣으면 1 빼기 6 더하기 9니까 4라는 거 알 수 있고 3을 넣으면 몇이죠? 27 빼기 54 더하기 27이니까 0이라는 거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렇게까지 구해냈으면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이걸 토대로 그래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x축과 y축을 그리고 원점 찍고 자, 1일 때 4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3일 때 0에서 이렇게 찍히고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여기 지금 y축 위에 우리가 점이 어딘지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까지 또 찍어주도록 할게요. 자, fx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지금 상수항이 없죠. 왜냐, 우리가 상수항이 안 남도록 이렇게 다 넘겼으니까 상수항이 없으니까 x에다가 0을 넣으면 0이에요. 그러니까 f0은 0이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겠구나라는 거 우리 찍어줄 수 있어요. 자, x가 1이 될 때까지 증가하니까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그리고 3 될 때까지 감소하니까 S자 모양으로 이렇게 감소하고 그리고 3 이후로는 쭉 증가하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y는 fx라는 식을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 오른쪽 우변에 y는 a라는 그런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자, 근데 a는 어떤 수라는 어떤 실수 a라고 했으니까 어떤 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y는 a 어떻게 그려질까요? 이거 아직도 어려워하는 친구들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줄게요. y는 뭐 예를 들어서 y는 1이라는 그런 그래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x축, y축이 이렇게 있어요. y는 1이라는 뜻은 y 좌표가 1인 그런 함수들이란 거예요. 그런 점들이 모여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1이라고 하면은 1,1도 찍힐 거고 2,1도 찍힐 거고 3,1도 찍힐 거고 뭐 100,1도 찍힐 거고 마이너스 100,1도 찍힐 거고 2분의 1,1, 0,1, 4분의 3,1 이렇게 다 찍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쭉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y는 1이라는 게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 y좌표가 1인 점을 모아놓은 집합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걸 토대로 그래프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y는 a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y축의 수직인 x축과 평행인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때 y 값이 a인 이런 그래프로 우리가 그려진다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겠어요. 자, 근데 자, 우리가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게 하는 그런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이 방정식 우리가 이렇게 방정식을 세워놨었는데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게 하는 그런 a 값이 어디에 위치하겠느냐라는 거죠. 자, 지금 볼게요. 자, 지금 y는 a라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그려진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a일 때 a일 때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라는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된다라고 했죠? 교점을 보면 된다라고 했죠. 교점이 3개가 나타나는 그런 a 값을 구하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위쪽 이렇게 a가 위쪽에 그려질 때 보면은 교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위쪽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4라는 값이었는데 4라는 값 위쪽으로는 우리가 교점이 1개밖에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a가 4일 때는 교점이 몇 개일까요? a가 4일 때 그려보니까 여기서 딱 스치듯이 만나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여기서는 하나, 2개가 생성된다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2개가 만들어지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기 보니까 4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애들 보니까 하나, 둘, 3개까지 우리가 왔다 갔다 왔다 하니까 3개까지 만들어진다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냐면 y는 4 아래쪽으로부터 해서 어디까지? 여기 이제 걸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여긴 몇이죠 근데? 여기 지금 x축 여기 우리가 3,0에서 다시 찍고 올라가니까 이 x축 y 값이 0이 될 때까지 우리가 커버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0에서 4까지가 바로 3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경우고 자, a 값이 0일 때 a는 0일 때는 지금 딱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요. 이땐 여기서 스치기만 하니까 서로 다른 세실근은 다시 2개가 돼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여기서 그려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1개만 이렇게 근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실근이 3개가 되는 지점은 바로 0부터 4까지 가는 이 지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a의 값의 범위는 0부터 4까지 되겠다. 자, 근데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 0 포함할까요? 0일 때 2개라고 했죠. 그러니까 0 포함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4일 때도 4일 때 2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4도 포함하면 안 돼요. 그냥 이 범위가 바로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게 하는 a 값의 범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fx는 gx의 실근을 조사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fx는 0 이렇게 x축과 비교하는 게 익숙한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fx와 gx로 나눴을 때 좀 뭔가 fx도 gx도 그리기 쉬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 한쪽으로 몰아놓고 모르고 있는 것만 이렇게 한쪽으로 해놓으면은 이것도 분석하기가 쉽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에서도 이렇게 fx와 gx를 따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실근을 찾고 해석하고 조사하는 것까지 잘 기억해 놓고 하나의 무기로서 이렇게 갖고 있어 주길 바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해석해 놓고 준비해 놓으면은 좀 뭔가 다양한 상황에서도 문제를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예제 2번 잠깐 풀어보는 시간 가질 건데 예제 2번은 예제 1번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제 2번 지금 잠깐 영상 멈춰놓고 풀어보면 좋겠고 자, 예제 3번은 좀 뭔가 심화 문제 느낌이에요. 그래서 심화 문제 넣을까 했다가
이거 말고도 좀 이렇게 활용할 만한 문제가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예제로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고 도전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예제 3번까지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길 바랄게요. 그럼 잠깐 지금 멈춰놓고 이제 2번, 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예제 2번, 3번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믿고 한번 이렇게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2번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예제 2번, 예제 1번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자, 지금 볼 때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9x 빼기 a는 0이라는 그런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실수 a의 값의 범위에 따라 조사하시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제 1번에서 했던 어디에서는 뭐 한 개, 어디에서는 두 개 이런 거를 그냥 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번 풀었다면은 그것까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니까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2번 보면은 우리가 지금 x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9x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a라는 이 a라는 요놈이 우리가 계속 변하는 애예요. 그래서 변하는 애라서 우리가 이 a라는 애를 한쪽으로 넘겨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x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빼기 9x는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줄 수 있고 자 이때 여기 왼쪽을 fx라고 놓고 a는 그냥 하나니까 이렇게 따로 놓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때 f'x는 몇이죠? f'x는 어떻게 되죠? 3x제곱 더하기 6x 빼기 9다. 자 얘 우리가 해가 되는 0이 되는 지점을 찾기 위해서 3으로 묶어 이렇게 인수분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니까 자 3으로 묶어주면은 x 더하기 3과 x 빼기 1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f'x가 0이 되는 지점 구해가지고 증간표 바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f'x가 0이 되는 지점은 마이너스 3과 1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f'x가 0이고 자 지금 f'x는 양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그런 2차 함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마이너스 3과 1에서 이렇게 만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때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찍어줄 수 있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 이때 함수값 몇이죠? 우리가 점 찍으려면 알아야 되니까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해주면은 자 마이너스 27 더하기 플러스 27 그리고 플러스 27이니까 여기는 27이라는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자 1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3 빼기 9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우리가 값을 찾을 수 있겠죠. 자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3일 때 뭐 한 이쯤에 찍어줄게요. 마이너스 3일 때 27 그리고 1일 때 마이너스 5 대충 찍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그 그래프의 개형이니까. 자 그리고 얘는 지금 보면은 fx 아까랑 비슷하게 상수항이 없죠. 그러니까 0을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여기 원점을 우리가 지나게 되는 그런 그래프가 돼요. 자 이때까지 증가하니까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 될 때까지 증가하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그리고 원점을 지나면서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고 마지막으로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y는 fx의 그래프가 되겠다. 자 그럼 이제 a는 우리가 y는 a라는 그래프 그려주기로 했죠. 자 그래프 그려주면은 자 일단 우리가 이 점 여러분 이거 팁인데 이렇게 우리가 구한 뭐 27 그리고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이 점을 지나는 우리의 특별한 이 점, 극값이 되는 이 점을 지나는 그런 a 값을 기준으로 한번 나눠서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분석해 보면 좋아요. 그래서 a가 27일 때 한번 보니까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가 나와요? fx와 y는 a의 교점은 하나, 두 개가 되니까 두 개가 돼요. 자 그리고 a가 27보다 클 때 그럼 위쪽이죠. 위쪽은 어떻게 돼요?
fx의 그래프가 이쪽 쭉 증가하는데 그러면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하나밖에 생기지 않아요. 이쪽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실근의 개수는 한 개. 그리고 계속 이어가 보다가 자, 여기 1, 마이너스 5라는 점을 지났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때가 a는 마이너스 5일 때 자, 이때 하나, 두 개가 생긴다는 거 보니까 두 개다.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바깥쪽.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때 여기 한 점에서 생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사이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사이에서는 뭐 하나 걷더라도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지점이 다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가 생겨요. 그래서 이 구간 어떻게 쓸까요? 마이너스 5에서 27까지 이렇게 범위가 주어질 때 바로 실근이 3개가 발생한다. 그래서 그걸 구간별로 나눠보자면 얘가 27보다 클 때는 1개, 얘가 27, 딱 27일 땐 2개, 마이너스 5에서 27일 땐 3개, 마이너스 5일 땐 2개, 그리고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1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고 해결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이제 예제 3번 풀어볼게요. 자, 예제 3번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잘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점 0,a에서 곡선 y는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2x라는 그런 곡선이에요. 자, 여기에 서로 다른 세 접선을 그을 수 있게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을 적당한 데 찍으면은 지금 여기 그림에 보이듯이 접선을 3개를 그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 지점에서 접점일 때, 이 지점에서 접할 때, 이 지점에서 접할 때 이런 식으로 3개를 그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뭐 만약에 이쯤에 0,a를 찍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3개가 되네요. 여기서 3개가 되고 잠깐만. 자, 여기서 말고 뭐 이쯤 찍었다. 0,a 이렇게 찍었다. 그럼 몇 개가 될까요? 자, 여기서 지금 이렇게 그은 거 하나랑 이렇게 그은 거 하나. 이렇게 그은 거 하나밖에 안 생기죠. 자, 이렇게 접선이 이 0,a 이 점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점을 지나는 그 접선이 개수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접선의 개수가 달라지는 와중에 우리가 그 접선을 몇 개? 3개의 접선을 그릴 수 있게 하는 그 점의 범위가 어디냐? 이 a 값의 범위가 어디냐라는 거 우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근데 힌트에도 나타나 있고 우리가 전에 알던 그 뭐죠? 곡선 바깥에서 곡선 위에 있지 않은 점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 우리 미분 처음 배울 때 했었는데 기억날까요? 그래서 그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우리가 그걸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놓고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접선이 3개가 그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접점이 3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찍었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자, 접점이 3개가 발생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접점이 3개가 발생한다. 그건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이 0,a라는 한 특정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 직선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기울기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개의 접선이 된다. 아니면 3개의 접점을 각각 이렇게 지나게 된다라는 거는 기울기가 하나가 생기가 된다. 기울기가 3개가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접선의 기울기로 가능한 게 바로 3개가 생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힌트 그대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접점의 좌표를 우리가 모르니까 t, ft. 근데 지금 여기 우리가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t를 그대로 넣어서 t의 세제곱 더하기 3t제곱 더하기 2t라고 넣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 점에서 그은 접선이
0,a를 지날 때 우리가 그 식을 세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식을 먼저 세워놓고 그 식을 만족하는 이 t가 접점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그런 a의 범위를 우리가 구할 거예요. 자, 우리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해보자면은, 자, 일단은 t, t의 세제곱 더하기 3t제곱 더하기 2t라고 우리가 접점의 좌표를 일단 설정해 놨어요. 우리가 어딘지 모르니까 설정해 놓고, 자, fx를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2x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때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f't가 된다라는 거. t일 때 t, ft인데 t일 때니까 x값이 t일 때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그 미분계수 f't다. 우리 미분계수의 기하적 성질 배울 때 우리가 했었던 거 잘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f't를 구하기 위해서 f'x를 구할 거예요. f'x를 구하면은 3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2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일단 찾아놓고 그러면 이제 f't는 3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2가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걸 찾아놓고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었죠. 자,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면은 y는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y 빼기 2 y좌표 t의 세제곱 더하기 3t제곱 더하기 2t는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기울기가 있으니까 3t제곱 더하기 6t 더하기 2라는 기울기를 가지니까 여기다 x 빼기 그리고 x좌표 t 이런 식으로 구해진다. 자,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했어요. t의 세제곱 더하기 3t제곱 더하기 2t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다.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접선이 3개가 생기는 그런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가 3개가 발생하는 그런 a 값의 범위를 구할 건데, 자, a 값은 어디 있어요? a를 어디다 쓸까요? 자, 지금 이 방정식이 하나의 그 제한을 받았어요. 무엇이냐? 0,a를 지나야 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써서 t에 대한 식을 세우도록 할 거예요. 자, x에다가 0을 넣어주고 y에다가 a를 넣어주면 0,a를 지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써주면은 a 빼기 t의 세제곱 더하기 3t제곱 더하기 2t는 여기다 0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t 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마이너스 2t가 된다. 자, 이거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만족시키는 t가 몇 개? 3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접점이 3개가 나와야 되니까. 접점이 하나, 둘, 3개가 나와야 되니까 이 t를 3개가 되게 하는 a의 값을 찾으란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보기도 복잡하고 t도 있고 a도 있고 해가지고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알고 있는 것들을 한쪽으로 몰아줄 거예요. 자, 지금 이 a라는 애는 우리가 계속해서 값을 바꿔가면서 조사할 애들이고 t라는 애는 그래도 어느 정도 결정돼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자, 이거를 한쪽으로 몰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몰아주면은 다 이쪽으로 몰아주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마이너스 9t 제곱 마이너스 4t가 되고 그리고 여기 a가 하나 남아 있었으니까 얘는 a. 이게 성립하게 되는 이게 성립하게 하는 t가 3개가 되는 a의 값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성립하게 하는 t가 뭐예요?
바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는 거예요. 해가 3개가 나오게끔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우리가 예제 1번과 예제 2번에서 했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와 똑같아진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식이 해가 3개가 되게끔 하는, 이 식을 만족시키는 t가 3개가 되게끔 하는 그런 a의 값의 범위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왼쪽에 있는 애를 ft라고 놓고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f't는 어떻게 되죠? f't는 마이너스 6t제곱 빼기 18t 빼기 4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 이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2로 묶어줄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 3t제곱 더하기 9t 더하기 2가 되고, 자, 얘는 3과 1 그리고 5. 자, 얘는 지금 볼 때 여기 실수했네요, 선생님이. 여기 지금 잠깐만. 여기 a를 넣으면은 여기 괄호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얘를 그대로 통째로 넘기면은 여기다 넘기면은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자, 여기서 그냥 다시 할게요. 프라임 t도 지워야겠네. 좋아. 자, 다시 할게요. 자,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t의 제곱 그리고 그냥 이렇게 끝나게 돼요. 이렇게 끝나고, 그리고 여기서 얘는 a다 이렇게 우리가 식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얘만 ft라고 놨을 때 우리가 이 해를 이 방정식의 해가 3개가 되는 그 a의 범위를 우리가 찾기 위해서 얘의 그래프를 한 번 더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f't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6t의 제곱 마이너스 6t가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고 t에 t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되겠죠? 증간표 그려주면은 f't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 자,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0일 때 0이 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0일 때는 ft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0이 되고, 마이너스 1일 때 몇이죠? 마이너스 1 넣어보면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찾을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지금 f't가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2차 식이니까 f't의 그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번엔 이렇게 그려지고 마이너스 1과 0에서 이렇게 만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양 끝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고 가운데서 플러스가 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자, 그럼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ft의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자, 마이너스 1일 때 t와 y라고 우리 쓸 수 있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이렇게 점 찍어주고, 그리고 0일 때 0이 되니까 이렇게 점을 찍어주고, 이렇게 이제 여기 t가 마이너스 1일 때까지 감소하니까 이렇게 감소하겠죠. 감소하고 0,0까지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예 감소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그래서 y는 ft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오른쪽 y는 a라는 그래프 그리면 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자, 해가 3개가 나오게끔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내려가기만 하는 이런 부분도 아니고 한 점에서 스치듯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 올라가는 부분, 내려가는 부분 이렇게 3개 다 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 a가 몇일 때예요? 여기 딱 축에 있으니까 a는 0일 때,
자, 그리고 여기 a가 몇일 때요? 여기 y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일 때요. 자,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이 부분이 되겠다. 자, 마이너스 1이 되면 될까요? 얘는 포함돼도 자, 여기선 두 개밖에 교점이 안 생기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0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값이 이 범위가 바로 우리가 찾던 그 t를 3개가 만들어주는 접점을 3개를 만들어주는 a의 값의 범위다. 자, 접점을 3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접선이 3개가 만들어진다는 의미와 동일하게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까지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정식에 활용하는 걸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고 방정식과 그래프를 왔다 갔다, 식과 그래프를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해봤는데 다양한 문제들 풀어보면서 역시나 많이 연습해 주길 바라고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식이라든지 뭐 수학적인 뭔가 그런 표현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야가 좀 넓어지길 바랄게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부등식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 오늘 배웠던 내용들 부디 이번 주까지 꼭 이렇게 잘 복습해 나가면서 복습해 놓으면서 다음 시간 내용까지 준비해 놓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